어젯밤 당신은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혹시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는 상황인가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면제가 뇌를 더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져서 실수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약을 삼키면서도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 없이 단 3분 만에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63살이 된 박민수 박사로 30년 동안 뇌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불면증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도 한때 심각한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고 논문을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환자 걱정과 내일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면제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약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었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진료 중에 졸음이 쏟아지면서 실수를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약을 끊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을 훌쩍 넘으셨는데 밤 9시면 자연스럽게 잠들고 새벽에 상쾌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약을 끊고 수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연구와 실험 끝에 약 없이 깊이 잠드는 실전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잠을 잘 이루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오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 호르몬인데 그 양이 줄어들면 쉽게 졸리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노년층은 새벽에 여러 번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잘못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실제로 긴장, 상태에 빠져 잠을 더 방해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나 건강 걱정이 더해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강제로 청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각성 상태를 강화시켜 수면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결과적으로 불안감과 초조함이 커지고 몸은 피곤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열쇠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완벽한 수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다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쉽게 잠들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약으로는 효과가 줄고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며 결국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카페인과 알코올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 졸음이 심하다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밤에는 술을 조금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있고 술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결국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TV를 늦게까지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동영상을 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특히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뇌에게 이곳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활동의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낮잠을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낮에 졸려도 참고 버티면 밤에 더 잘 잘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피로는 오히려 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와 습관들이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몸과 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리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싸움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잘못된 싸움에서 벗어나야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약 없이 깊이 잠들기 위한 5가지 황금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확인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는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뇌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잔다고 믿으면 뇌는 긴장 상태에 머물러 더 각성되고 결국 잠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완벽하게 자지 않아도 괜찮아. 중간에 한두 번 깨는 것은 정상이고 다시 잠들면 충분해. 이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면 뇌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훈련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478호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은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잠들기 전 불안이 줄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얼굴 순서로 힘을 주고 10초 동안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때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릴 뿐 아니라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머릿속이 걱정과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다면 뇌는 결코 잠들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잠들기 전에 종이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심지어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긴장이 풀립니다. 반복 문장 집중법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다. 나는 쉬고 있다와 같은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눈동자 이완 운동도 시도해보세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낮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피하면 밤에 잠이 잘 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뇌를 회복시키고 밤의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2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 오히려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낮잠을 시작하면 깰 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더해져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안전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루틴을 실천하면 잠들 준비를 스스로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고 스마트폰과 TV는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끄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샤워를 해 천을 올린 후 천천히 내려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 신호를 기억하면 잠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과정을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남성 김성호 씨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며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4회 78호흡법과 근육 이완 훈련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3번 호흡법을 연습하고 자기 전 루틴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80세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이던 분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걱정 비우기 메모법과 족욕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떠오르는 걱정을 모두 적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와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세 번째는 50대 후반의 회사원 이정훈 씨입니다. 그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면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루틴을 철저히 만들고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족욕과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달 후 그는 밤마다 2-3번 깨던 습관을 고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잠은 훈련입니다. 몸과 마음이 새 신호를 학습할 시간을 주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잠은 싸움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잠을 강제로 청하려고 할 때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완벽한 수면을 기대하지 마세요. 중간에 1-2번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편안한 잠이 당신을 찾아가길 바랍니다.